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를 3천만 달러에 구매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가 담긴 노트에는 글씨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미지는 내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말하며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길 즐겼는데요. 오늘날 이것을 비주얼 싱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는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단어와 같은 개념이라도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재미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비주얼 싱킹 수업의 본질을 보려면 과정을 봐야 된다. 비주얼 싱킹은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걸 내려놓으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에 대해 만족도도 높아지는 그런 내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지 않나. 태블릿. 우리 태블릿 어디 갔습니까? 태블릿 주세요. 이거 지금 왜 갑자기 이걸 줬어? 좀 봐야 되는데 없어. 되게 불안한데요, 지금.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걸 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비주얼 싱킹이니까 네. 시작할 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시작할게요. 그러지 마요. 그럼 제가 지금 초등학교 교실이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번 그림 그려볼 건데 네. 우리 저번 시간에 화라산, 휴화산, 사화산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라산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 휴화산은 잠깐 멈추고 있는 화산, 그리고 마지막 사화산은 이제 완전히 화산의 기능을 없어진 이제 죽은 화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라산, 휴화산, 사화산을 한번 1분 동안 그려볼게요. 네. 이거 참. 얘들아 표정 풀어야지. 자, 화라산, 휴화산, 사화산 한번 그려볼게요. 나 참네요. 이런 걸 또 해보네. 그래도 재밌네요. 해보니까 또 막상. 휴화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부담을 느낄 수 있는지 네, 맞아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볼까요? 자기가 그린 것들 한번 선생님 앞에서 보여줄까요? 누가 먼저 가장할까요? 우리. 네. 저는 사화선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야, 상상력들이 확실히 그러네요. 네. 나 너무 빈약해. 자, 그 다음번에. 저는 이렇게 오, 그렸어요. 폭발하고 있고. 얘는 그걸 흘러내리고 있고 얘는 돌로 막은 걸 그렸어요. 아, 돌로 막아놨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야, 귀여워. 야.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서 재생. 네, 그다음에 잠깐 멈춰서 일시정지 마크. 그다음에 아예 멈췄기 때문에 멈춤으로 만들었어요. 예, 어유 대단하다, 아이디어. 멋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괴감이 느껴지네. 아니.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단어와 같은 개념이라도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으로 저거를 표현했구나 라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주얼 싱킹 우리 같이 이야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네요, 아주. 네. 교수님, 비주얼 싱킹. 일단 영어라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단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그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비주얼 싱킹에 대한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텍스트를 듣더라도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이미지들이라든지 역동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지 구조는 소위 우리가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 텍스트로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텍스트가 아니라 좀 더 풍성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하고 있는데요. 시각적으로 사고하고 또 사고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사고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을 많이 익히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죠. 네,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예.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걸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굉장히 잘 이해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억도 잘하게 되고 또 서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토론까지 이어지는 활동으로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업체 이런 곳에서 이 비주얼 싱킹을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교수법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 배경이 되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비주얼 띵킹의 유래를 우리가 굳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네. BC 15,000년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BC 15,000년. 네. 저희가 세계사 수업의 거의 첫 페이지를 열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구석기에 사용했던 그런 동물 벽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 동물 벽화를 보면 말이 있거나 사슴이 있거나 약간 역동적으로 정말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기 전부터 그런 그림을 표현해서 우리를 사고를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해왔던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기업처에서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설득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그 소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이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인드맵이나 인포그래픽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연구기관에서도 최근에는 글로만 저희가 보고서를 쓰지는 않습니다. 많은 표와 그림들을 이렇게 삽입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또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죠. 이 교수법 또는 학습법으로 적용하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배경이 됐나요? 조금 우리나라에서 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건 2014년도부터 비주얼 싱킹으로 생각 정리하는 기술 이거부터 이제 많이 전파가 됐는데 그때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많은 직장인들이 관심을 직장에서. 갖고 그리고 이제 비주얼 싱킹 국내 저자도 나오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이제 그 워크숍에 참여를 하신 거죠. 선생님들도 이제 비주얼 싱킹을 직장인 대상으로 가르치는 워크숍에 가셔서 이렇게 배우신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아 이거다 이러신 것 같아요. 아 이거다 이걸 우리 애들한테 적용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수업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2014년도부터 조금 교육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좀 붐이 일어난 건 한 2015, 16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붐이 좀 일어났었고 기업에서 적용됐던 방식, 어떤 프레젠테이션 했던 방식이나 그다음에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의 내용을 이제 이미지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의 기법이 이제 교육 현장에 와서 학습법으로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이게 지금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다가 어떻게 학교 현장에 지금 쓰이고 있나요? 사실 비주얼 싱킹은 다양한 교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아침 활동 시간, 독서 시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규칙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뛰지 말기 혹은 급식실 갈 때 새치기 하지 말기 그런 거를 픽토그램을 우리 반에서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뭘 만들어요? 픽토그램처럼 이제 비주얼 픽토그램이 싱킹으로 되게 예를 들면 비상구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그림 그런 있죠. 거. 네, 그걸 픽토그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우리 반의 규칙을 일단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직접 픽토그램을 만들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규칙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앞에
칠판에 게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권천 선생님도 수업에서 그 비주얼 싱킹 방법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 네, 저는 많이 사용하시죠? 네. 예.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선생님 설마 오늘 또 비주얼 싱킹 수업 아니죠라고 하시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자아 성찰도 좀 하고 그랬는데 비주얼 싱킹 수업은 이렇게 다양한 교과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학생들의 수업 과정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국어나 뭐 수학, 사회, 뭐 체육 시간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체육에도 저희가 꼭 몸을 움직이는 게 체육을 생각하지만 체육에 아까 말씀하셨던 규칙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예를 들어 성교육, 아이들의 보건교육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론교육 쪽은 아이들과 비주얼 싱킹 수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신권천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지 비주얼로 담아봤습니다. 비주얼로. 예, 영상화면 보시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어려운 것은 쉽게, 복잡한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림 그리고 대화하는 서울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공유해볼 거예요. 먼저 기쁨이랑 비슷한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랑스러움, 자신감, 신남이요. 달라도 너무 달라.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을 단숨에 시각화하긴 어렵겠죠? 감정을 상황으로 구체화시켜 보는데요. 시각화하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택배박스 들었어요. 오, 땡땡박스! 늦잠 잤을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감정일지라도 느끼는 순간이 모두 달랐던 학생들. 감정이 오가는 순간도 천차만별이었죠. 그 찰나의 순간을 들여다보기 위해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은 어렵게 그리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리는 겁니다. 빠르게 그리는 거고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아닌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누구든 내 그림을 보고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릿속 생각의 나 핵심을 혼자서 잘 살려 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않아요? 어떤 거에 포인트 두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표정이요. 표정으로 제 기분을 알릴 수 있거든요. 파란 그림을 그리면 화가 나고 흙물 그리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완성된 감정 카드를 활용해 재밌는 게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름하여 감정 탐정 게임. 골고루 섞어 나눠 가진 감정 카드를 다른 학생이 보고 설명에 맞추는 건데요. 그린 학생과 문제를 낼 학생, 문제를 맞힐 학생까지 모두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카드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랑 비슷한 것도 있고 저랑 다른 것도 있어요. 그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거군요, 지금. 게임으로 표현한 거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일을 겪고 누구랑 같이 있을 때 일을 많이 했고 아, 이게 뭔지. 짜증나. 역시 이번에도 오답인가요? 억울함. 세상에 같은 감정을 이렇게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니 왜 아이들이 억울한지? 자기에게 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당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감정도 파란색.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서로 오해가 생기기 쉽겠죠?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도 있습니다. 방금 표현하는 게 어떤 게 힘들었어요? 이제 혼나가지고 속상해하는 건데 제가 혼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편 학급 운영에도 안성맞춤인 비주얼 싱킹. 우리 반에 있었던 5가지 사건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번에는 레이아웃을 이용한 비주얼 싱킹 활동을 해볼 건데요. 지난 학기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은 되게 떨렸어. 떨리고 설렜지.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만남 개요짜기를 첫 연습할 수 쳤어. 있는데요. 사고력이 길러지는 것은 물론 교과 공부에서 학습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기본형 레이아웃 외에도 다양한 창작 레이아웃을 만들어 교과 수업과 학급 운영에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대단하네. 손가락 맵을 이용하게 되면 5가지라고 딱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학생들의 생각을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구조화를 해서 더 쉽게 나타낼 수 있어요.
표현하지 못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면서 나중엔 학생들이 나서서 비주얼 싱킹을 찾는다는데요. 선발용 때는 기분이 좋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늘 색깔로 색칠을 했고 이해하기도 쉽고 간편하면서 딱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비주얼 싱킹 수업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 싱킹 수업이 종이 한 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대화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활동하면서 소통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짝대화를 접목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반에서 이러다 잠깐 좀 갖고 싶은 거는 무엇이지? 그리고 이유는 뭐니? 친구를 일주일에 못 봐도 친구 이유 친구를 한 번만 못 봐요. 친구와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표현력은 잘 물론 그렸다. 의사소통 능력까지 기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효과 만점입니다. 비주얼 싱킹 수업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림만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싱킹의 가장 큰 효과점은 학생들이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물로 바꾸는 과정에 사고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잠든 생각을 깨우는 비주얼 싱킹.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도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방법인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영상 보면서 저 자료들 쭉 모으면 개인 학습자의 학습 이력, 포트폴리오도 되고 또 학급으로 모으면 학급의 학습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저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통해 가지고 제 사고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들었는데 고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 감정을 주제로 수업을 하셨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만 접했을 때는 아이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표정을 그려보고 또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이런 그림은 내 그림을 공유하면서 이런 그림일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감정을 와닿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게 보통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얼 싱킹이 이제 그림만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활동을 하면 가능하면 그걸로 설명을 자주 시켜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뭔가 발표를 할 때 텍스트로 적어서 발표하면 그냥 발표해요. 그런데 읽기죠, 그냥 읽기. 근데 이미지로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건 프레젠테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텍스트로 할 때랑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미지로 하고서 반드시 이제 그거를 표현해 보도록 많이 시키고 있어요. 저는 우선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병이 드는 이유가 내 감정을 표현할 기회가 없고 또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서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읽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게 너무 좋았고 굉장히 우수한 수업으로 봤습니다. 저는 그 수업 영상 딱 나오면서부터 약간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왁자지껄하면 선생님들이 시끄러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왁자지껄 아이들이 자신의 그 생각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를 껴서 너무 아쉽지만 아이들 표정이 그 뒤에 굉장히 재밌어하는 그런 표정이 보였어요. 저희 둘째가 요즘에 사춘기가 빨리 온다는 5학년 그래서 정말 표정이 없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저런 다양한 표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 수업을 이렇게 보면서 참 획기적이다라는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근데 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비주얼 싱킹을 수업에 이렇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런 계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원래 그 일명 맨손 수업이라 부르죠.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하는 수업을 정말 살아가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지금 그 수업을 하면 싫어해요. 재미없다고. 그게 왜냐하면 수업의 그 변화성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또 저도 이렇게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찾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길게 적는 거를 점점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한번 넘어가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 적는 걸 넘어서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 이제 그림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글에 그림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실제로 비주얼 싱킹 수업 보시면 한 40분에서 10분, 15분 정도 교사 얘기하고요. 25분 정도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25분 내내 말이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 쓰고 그림만 그리니까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넣자가 돼서 마지막에 대화를 넣게 된 거예요. 계속 지나간 거군요. 네. 그래서 저 대화를 넣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4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보고, 쓰고, 그리고 듣고 말하고. 그 학습 효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신건철 선생님 수업에서 보듯이 우리가 글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하면 동기도 높아지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비주얼 싱킹 학습법이 어떤 측면의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게 사고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글을 글자로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의미를 이해해서 이미지로 이해하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맞나? 이 내용이 이게 맞나? 계속 머릿속으로 비교하고 이거인가 아닌가 하니까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창의 능력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건철 선생님이 아까 신건철 선생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배워나가는 학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주얼 싱킹이 매우 좋은 수업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고 재미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학교에서 공교육이 요즘에 무너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학습자들이 정말 재미를 느끼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게 보이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가 최근에 국사 수행평가를 비주얼 띵킹으로 딱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저희 처체가 요즘에 또 몰라 이걸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거를 설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이것이 비주얼 띵킹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고 선생님. 제가 사실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뭘 화라산, 휴화산 이거 표현하러 갈 때 솔직히 맨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한테는 좋겠지만 못 그리는 학생들이 이거 너무 부담 아닌가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에 이제 딱 그림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은 사실적인 표현이나 어떤 나만의 그런 엄청나게 잘 그린 그런 묘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비주얼 싱킹은 예술이 아니라 그 비주얼 싱킹이라는 수업 도구이기 때문에 그림 실력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그거가 비주얼 싱킹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창의성을 얹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림 실력은 오히려 조금 비중이 덜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생들은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는데